3년 전 제 진료실에 온 50대 남성 환자가 있었는데요. 당뇨병이 10년째인데 아픈 곳은 하나도 없다고 하고 검진도 안 받았다고 장담하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피 검사 결과지에 찍힌 EGFR 수치가 딱 28이었습니다. 이건 심장이 이미 다 녹아내렸다는 소리거든요. 제가 그 환자분 얼굴을 보자마자 오늘부터 당장 투석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아픈 곳이 하나 없던 사람이 병원 문을 열고 들어온 지 5분 만에 평생 기계에 몸을 맡겨야 하는 신세가 된 거죠. 여러분, 아픈 곳이 없으니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당뇨병 환자에게 가장 무서운 합병증, 신증은 90%가 망가질 때까지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소변의 신호를 놓치면 어느 날 갑자기 투석실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는 당신의 심장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신장은 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망가지고 있는데도 거의 티가 안 나거든요. 우선 신장은 정말 미련할 정도로 끝까지 참는 장기입니다. 보통 우리 몸 어디가 아프면 바로 통증 신호를 보내야 하는데 신장은 기능이 뚝 떨어질 때까지도 도통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 환자가 몸 이상을 느껴서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손을 쓰기 힘들 정도로 병이 진행된 경우가 허다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신장의 기능하면서도 미련한 대체 근무 시스템 때문입니다. 신장 일부분이 망가지면 남은 멀쩡한 부분들이 그 몫을 다 짊어지고 일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몸 상태가 평소에 비슷해 보이더라도 우리 신장이 죽어가는 줄 모르고 계속 무리를 시키는 거죠. 세 번째, 사실 가장 큰 문제인데요. 신장이 망가질 때 나타나는 신호들이 너무 흔하고 뻔하다는 겁니다. 좀 피곤하고 입맛이 없고 몸이 살짝 붓는 것 같고 이런 증상들은요. 사실 과로하거나 좀 몸 컨디션이 안 좋으면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걸 신장 문제라고 연결짓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말기인 사기나 오기 정도 가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때는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해서 투석을 하거나 이식을 논의해야 되는 절박한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특히 나이가 좀 있으시거나 고혈압, 당뇨병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자각하기가 더 어려우니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당뇨 환자가 유독 신장 망가지는 걸 더 겁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당뇨는 콩팥을 망가뜨리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피가 끈적끈적해 쪽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고혈압이 같이 있으면 물살이 세지는 거죠. 끈적한 물이 강한 압력으로 아주 미세한 필터를 계속 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콩팥은 필터, 장기라서 이 조합을 못 버팁니다. 이게 당뇨병 환자가 더 조심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콩팥 혈관이 망가지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일반인보다 신장 혈관이 파괴되는 속도가 무려 20배에서 40배까지 빠릅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 중에서 이미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건 이미 혈관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때 혈압 관리를 놓치면 신장이 망가지는 속도에 가속도가 붙습니다. 혈압 관리가 투석으로 가는 길을 막는 마지막 브레이크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럼 뭘 확인해야 하느냐? 병원 결과지에서 딱 세 가지만 확인해 보십시오. 이게 바로 당뇨병성 신증을 진단하는 핵심적인 지표들이거든요. 가장 먼저 보셔야 할 것은 EGFR이라는 수치입니다. 이건 내 신장에 남은 기능이 몇 %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은요, 크레아틴 수치입니다. 이건 몸속의 노폐물인데요. 신장이 일을 잘하면 바깥으로 걸러져 나가서 정상이 되고요. 근데 신장이 시원치 않으면 이 수치가 쭉 올라갑니다. 다만 이 숫자는 근육량이나 나이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EGFR 수치와 같이 놓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하나 있는데 미세 알부민료 검사거든요. 사실 EGFR이나 크레아틴은 신장 기능이 이미 어느 정도 떨어진 뒤에야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이 미세 알부민료는 신장 필터에 아주 미세한 구멍이 뚫리기 시작하는 극초기의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라면 이 세 가지 수치를 세트로 관리해야 당뇨병성 신증을 초기에 잡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세 알부민료 검사는
국가기본검진에서 빠져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본인이 직접 챙기셔야 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뇨병성 신증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리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병인가요? 아니 이 용어가 낯설어서 그렇지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한마디로 당뇨병 때문에 우리 몸의 소중한 필터인 콩팥이 망가지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콩팥 안에는 사구체라는 아주 미세한 필터들이 꽉 차 있거든요. 혈액이 여기를 지나가면서 노폐물은 걸러내고 소변으로 보내고 단백질처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분 다시 몸으로 돌려보내는 아주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요. 그런데 고혈당 상태가 되면 이 필터 구조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을 아주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혈당이 계속 높으면 혈액 속의 단백질들이 당이랑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으면서 성질이 변하고 혈관이 아주 예민해집니다. 이렇게 변해버린 피가 사구체를 계속 통과하면서 미세한 상처를 남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필터벽이 점점 두꺼워지고 딱딱하게 변합니다. 결국 필터 구멍이 헐거워지면서 원래는 몸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단백질이 조금씩 새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미세 단백뇨, 즉 미세 알부민뇨 단계가 되는 건데요. 문제는 이 과정을 방치하게 되면 필터 자체가 아예 굳어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는 스스로 노폐물을 거르지 못해서 투석을 하거나 이식을 고민해야 단계까지 몰리게 되는 거죠. 제가 진료에서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픈 데가 없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맞아요. 이 병은 원래 그렇게 옵니다. 조용히 망가지다가 어느 날 결과지에서만 이미 많이 나빠졌다는 통보를 받는 병이에요. 그래서 당뇨병이 있으면 증상을 기다리지 말고 수치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콩팥이 망가지기 전에 알아차릴 수 있는 신호가 아예 없나요? 증상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알아차릴 수 있는 신호 중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소변의 거품입니다. 변기에 물을 내렸는데 거품이 사라지지 않고 끈질기게 남아있다면 그건 단백질이 새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거든요. 그 다음에 부종, 즉 몸이 붓는다는 거예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눈 주변이나 뭐 얼굴이 퉁퉁 붓거나 정강이로 손을 꾹 눌렀을 때 살이 금방 안 올라오고 푹 들어가 있다면 이건 전형적인 신장 이상 신호입니다. 소변의 양이나 횟수도 잘 보셔야 돼요. 갑자기 소변량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밤에 자다 깨다가 화장실 가는 경우도 많은 야뇨증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이유 없이 몸이 축축 처지고 가렵게까지 한다면 그건 몸 안에 노폐물, 즉 요독이 쌓이고 있다는 소리예요. 만약에 이런 증상들 중에 2개 이상 겹친다거나 예전이나 확실히 다르다는 느낌이 든다면 제발 참지 마십시오. 바로 병원에 가서 소변 검사랑 혈액 검사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면 그건 무조건 콩팥 문제인가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그냥 넘겨도 되는 신호도 아니에요. 거품이 생기는 원리부터 말씀드리면 소변에 단백질이 새면 소변 성질이 바뀌면서 거품이 잘 생기고 잘 안 꺼집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단백뇨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일시적으로 거품이 생기는 경우도 아주 많아요. 몸에 수분이 부족해서 소변이 농축됐을 때 운동을 아주 격하게 한 직후 혹은 전날 단백질 음식을 너무 과하게 먹었을 때도 거품은 생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소변 줄기가 평소보다 강하게 변기에 부딪히기만 해도 거품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거품이 한 번 있었다고 해서 바로 이게 신장병이라고 단정하고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스스로 구별할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일반적인 거품은요, 이렇게 물을 내리고 나서 1, 2분 정도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대로 단백뇨가 의심되는 거품은 물을 내려도 3분 이상 남아 있고요. 거품이 자꾸 조밀하고 좀 끈끈하게 붙어 있는 느낌으로 보일 때가 있거든요. 만약 거품뇨가 3일 연속 비슷하게 반복된다면 그때는 지체 말고 검사를 반드시 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당뇨병성 신증은 어떻게 진단하고 확진되면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진단과 관리는 원칙이 아주 명확합니다. 1형 당뇨병 환자는 진단받고 5년 뒤부터 매년 검사해야 되지만 2형 당뇨병 환자는 진단받은 그날부터 바로 매년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2형 당뇨병은 발견됐을 때 이미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온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진단 자체는 한 가지 수치로 딱 자르는 게 아니고요. 소변과 피를 같이 봐야 합니다. 소변에서 나오는 미세 알부민뇨가 나오냐 안 나오냐, 그리고 신장 기능 수치인 eGFR이 얼만큼 떨어졌는지를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관리는 딱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혈당, 혈압, 그리고 단백뇨 줄이기입니다.
혈당은 무조건 낮추는 게 아니고요. 저혈당 없이 안전하게 목표치에 도달하는 게 중요하고요. 혈압은 콩팥 필터에 가해지는 압력을 낮춰주는 약물을 통해서 손상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습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뻔한 얘기 같아도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바로 식단인데요. 그 중에서도 나트륨 조절입니다. 왜 저염식이 중요하냐면 우리 몸에 소금이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수분을 많이 머금게 되고요. 혈압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신장 필터에 아주 강한 압박을 주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저염식은 단순히 싱겁게 먹는 걸 넘어서 내 신장의 압력을 낮추고 붓기를 빼주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단백질 섭취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하면 안 되지만 습관적으로 많이 과하게 드시는 분들은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진통소염제입니다. 허리나 관절 아프시다고 약국에서 진통소염제 사서 많이 습관처럼 오래 드시게 되면요. 콩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이미 신장이 약해진 분이라면 약 하나를 먹을 때도 이게 콩팥에 괜찮은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드셔야 합니다. 투석은 보통 어떤 상황에 시작하게 되나요? 이 증상이 개선되면 중단도 가능할까요? 투석이란 말을 들으면 덜컥 겁부터 나시죠? 근데 투석은 단순히 검사지 수치만 보고 오늘 당장 시작합시다 라고 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몸이 스스로 노폐물과 수분을 감당하지 못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일상이 무너지는 상황이 왔을 때 비로소 결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몸이 너무 부어서 숨이 차는데 약으로도 조절이 안 되거나 몸속에 이제 칼륨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올라가는 경우죠. 또 요독이 쌓여서 자꾸 구토가 나고 기력이 급격히 떨어지는데 몸은 이제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신호를 보낼 때 투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투석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가서 기계로 피를 걸어내는 이 혈액 투석 방법이 있고요. 배 안에 있는 복막이죠. 복막을 이용해서 집에서 스스로 하는 복막 투석이 있습니다. 이건 본인의 생활 패턴이나 혈관 상태에 맞춰서 가장 적절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제 의료진과 상의해서 선택하면 되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이제 투석을 중단할 수 있느냐 이 질문들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만성 신부전으로 투석을 시작했다면 보통은 평생을 함께 투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신장이 이미 제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인데요. 다만 아주 예외적인 상황은 있습니다. 갑자기 신장 기능이 떨어진 급성 신부전이었거나 신장을 망가뜨린 원인이 이제 해결되면서 이제 기능이 일부 돌아오는 경우에는 투석을 중단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 개인차가 크고 위험할 수 있어서 절대로 환자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깊이 상의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신장은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아프다고 소리 안 치고 조용히 망가진 장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 약하게 관리하면 손해는 결국 내가 봅니다. 지금부터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세 가지만 해도 신장의 망가지는 속도를 늦출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첫째, 소변 검사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콩팥은 증상으로 잡는 장기가 아닙니다. 검사로 잡는 장기입니다. 10,000원짜리 소변 검사 하나가 투석을 늦추거나 막아주는 제일 싼 보험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고혈압, 나이가 있는 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몸이 말해주기를 기다리면 이미 늦습니다. 둘째, 소금이나 진통소염제부터 끊으십시오. 짠 음식은 혈압을 올리고 붓기를 만들고 콩팥을 계속 혹사시킵니다. 그리고 진통소염제는 습관처럼 이렇게 먹게 되면요, 콩팥이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EGFR이 떨어진 분들, 담배뇨가 있는 분들은 아프면 약부터가 아닙니다. 어떤 약이 내 콩팥에 안전한지부터 확인하고 드셔야 합니다. 셋째, 오늘 당장 몸에서 신호를 체크하십시오. 정강이를 손으로 이렇게 눌러봤을 때 푹 들어갔다가 천천히 올라오면 붓기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얼굴이나 발목 붓기가 늘었다. 소변 거품이 며칠째 반복된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간다. 이런 변화가 보이면 나는 괜찮겠지 하고 버티지 마십시오. 그 순간 바로 소변 검사, 혈액 검사로 확인하는 게 정답입니다. 오늘 확인한 숫자 하나가 당신의 10년 뒤 평범한 일상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콩팥은 조용히 망가지니까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됩니다. 소변이 보낸 신호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